중학교 2학년 확률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확률 단어는 그 중학교 들어와서 다시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가 잠깐 경우의 수라고 해서 조금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조금 맛보기만 한 거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와서 확률을 제대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의 기초를 지금 중학교 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이 확률의 기초를 이미 정확하게 잡아줄 테니까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하는 대로 잘 연습을 해주시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못 연습하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탁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 단원이 처음에 보면 경우의 수와 확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랑 확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해야 되고요.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면 과정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아이디어, 생각해 가는 그 흐름, 그것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뭐 어떤 연산을 해서 답을 구한다. 물론 중간에 풀다 보면 연산도 나오고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 뭐 답이 나오는 그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그 결과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이 나오기까지 그 생각하는 과정, 어려운 말로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고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 아이디어를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나갔는지를 설명을 해줄 것인데,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금 귀찮더라도 선생님이 많이 쓰게 할 거예요. 많이 쓰게 할 거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자꾸 손으로 많이 쓰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잘 이해하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 첫 번째 188페이지입니다. 자,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그 순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률 부분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2학년이 되면 이거를 먼저 배우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숨마쿰 라우드를 선생님이 프린트를 한 건데 역시 설명은 잘 돼 있습니다. 그 앞에 188쪽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189쪽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건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읽을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나면 꼭 읽어주세요. 알겠죠? 보면 이 부분을 보면 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왜 만들어졌는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확률의 역사에 대한 설명들이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우는 이 확률에 대한 좀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또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해주세요. 자, 190쪽으로 넘어와서 자, 첫 번째 내용은 사건과 경우의 수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일단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건이 뭐냐? 그러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내는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고 꼭 외워주세요. 이게 사건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조건. 자,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진다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 또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건 똑같은 조건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고요. 동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난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건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죠. 수학에서의 사건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경우의 수는 뭐냐면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정의니까 이것도 외워주시고, 자, 이 경우의 수가 지금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인데 이 경우의 수가 뭐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경우에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그 정육면체에 써 있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총 가지수가 6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사건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결과는 6가지다. 그래서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는 6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건 뭐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가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그럼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자세한 설명이 밑에 있으니까 밑에 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밑에 우리 교재 같이 다 봐주세요. 자,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주사위 던지는 것 같이 똑같은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하는 행위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이라고 하고, 그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온다 또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와 같은 그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주사위 던지면 1이나 2가 나올 수 있겠죠. 2 이하면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면 주사위가 1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인데 여기서 홀수가 1이나 3이나 5죠. 1이나 3이나 5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3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당연히 시행을 통해 결과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과 안에서.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은 1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이 6가지밖에 없죠. 그 6가지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6가지 안에서. 그래서 주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동전 하나를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그럼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전을 하나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죠. 3.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짝수가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으니까 자, 3가지가 돼서 경우의 수는 3이고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건 4의 약수가 1, 2, 4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주사위가 1, 2, 4가 있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어서 경우의 수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8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면 8의 약수에 8이 있지만 주사위에선 8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그 8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결과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게 1부터 6 사이에서 있는 8의 약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밑에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자, 1부터 15까지 수가 적혀있는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5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거예요. 한 장을 뽑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면 1부터 15 사이에 1, 3, 5, 7, 9, 11, 13, 17, 15,
5 이렇게 8개의 홀수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면 1부터 15 사이에는 5도 있고 10도 있고 15도 있죠. 5의 배수가. 그래서 경우의 수는 3이다 이렇게 되겠고, 자 소수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소수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입니다. 약수가 2개인 애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외웠었는데 2, 3, 5, 7, 11, 13 물론 더 있습니다. 17, 19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15까지만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돼서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보다 큰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면 10보다 큰 게 11, 12, 13, 14, 15가 있으니까 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세야 됩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세야 되고, 또 중복되지 않게 셌던 걸 또 세시면 안 돼요. 셌던 걸 또 세시면 안 돼요. 그거 2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천천히 차근차근 잘 세셔야 돼요.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똑같은 걸 두 번 세는 그런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얘기고.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자 이제 우리가 사건이 무엇인지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렇게 단순하게 주사위를 하나만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동전을 하나만 던진다거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떤 사건이 2가지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또는입니다. 또는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여기 중요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다가 별표.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A가 일어나는 사건의 수가 경우의 수가 m개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했을 때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이랑 n을 더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를 여기다 써줄게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럼 우리는 두 사건을 더합니다. 두 사건을, 그렇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두 사건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뒤로 넘어와서 192페이지로 가서 자, 한번 볼게요. 192페이지. 자, 다 폈나요, 친구들? 자, 192페이지에 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3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3 이하면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나오는데 3 이하는 1, 2, 3이고 그 다음에 5 이상은 5랑 6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주사위가 3 이하가 나오면서 동시에 5 이상이 나올 수가 있나? 그거 안 되지. 그쵸? 3 이하가 나오면 5 이상은 안 나오고 5 이상이 나오면 3 이하는 안 나오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냥 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보고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당연해요. 당연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걸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 당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당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경우의 수를 합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알겠죠? 핵심.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192쪽에 밑에 보면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교통편이 버스가 3대가 있고 택시가 2대가 있어요.
그때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버스 여기서 무슨 서울을 가는데 버스는 노선이 3개고 그다음 택시가 2대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버스를 타면서 동시에 택시를 탈 수는 없죠. 내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버스를 타면 택시는 안 타는 거고 택시를 타면 버스는 안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3개고 택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2개라고 하면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우리는 5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자, 주사위 1개 던지는 거예요. 3보다 작거나 5보다 큰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보다 작다고 하면 1이나 2가 되겠죠? 5보다 크다고 하면 6이겠죠? 그러니까 3보다 작으면서 5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각각의 경우의 수 2랑 1을 더해서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자, 한 장만 뽑는 겁니다. 자,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부터 10 사이에 3의 배수는 3이랑 6이랑 9가 있고 4의 배수는 4랑 8이 있어요. 그럼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인 게 없기 때문에 3의 배수가 3개, 4의 배수가 2개니까 더해서 5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2개의 사건이 지금은 명확하게 동시에 안 일어난다는 게 보여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풀다 보면 약간 애매한 경우가 나와요.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좀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그걸 명확히 판단을 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193쪽으로 가서 거기 참고에도 나와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은 중복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중복이 이제 겹치는 게 없다는 거고, 그렇죠? 겹치지 않으면 우리가 더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수학적인 용어로는 합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괜찮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걸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사위 던지는 걸 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주사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주사위를 던져본 경우도 많고 생각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라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친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거기 계속 볼게요. 193쪽에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니까 그럼 2의 배수 나오는 경우랑 3의 배수 나오는 걸 더하면 되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셀 때 중복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중복하면 안 돼요. 자,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2의 배수는 2랑 4랑 6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이랑 6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6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2에서 5 하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 6을 2번 셌으니까 6의 배수는 한 번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가 6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 되는 6의 배수는 2의 배수 할 때도 세고 3의 배수 할 때도 또 세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2의 배수에 나오는 경우의 수 더하기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빼기 둘이 공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하나 빼서 4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했던 것들은 이렇게 동시에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3의 배수랑 4의 배수 중에서 1부터 10 사이에는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인 게 12의 배수인데 12의 배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안 써도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면 중복되는 게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는 걸 배워봤고, 다시 190쪽으로 와볼게요. 자, 190쪽에 보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두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 자, 별표 칠게요. 동시에 일어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땐 둘이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더하는 게 많으냐 곱하는 게 많으냐 라고 얘기하면 곱하는 게 많아요. 곱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많아. 우리 주변에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훨씬 많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95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5쪽에 그러면 두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한번 볼게요. 자, 195쪽이에요. 195쪽에 자, 현승이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티셔츠는 두 종류가 있고요. 바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티셔츠와 바지를 한 벌로 입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는데 집에 티셔츠가 두 개가 있고 바지가 세 개 있는 거야. 그럼 티셔츠는 입으면 바지는 안 입나요? 아니죠. 바지 입고 티셔츠 안 입나? 아니죠. 그죠? 티셔츠도 하나 고르고 바지도 하나 고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둘 다 각각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동시가 이게 꼭 같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동시에 한다는 건 같이 일어나 하나로 세트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자, 티셔츠를 고르는 것 1번 티셔츠를 골랐을 때 바지 1번, 2번, 바지 A, B, C라고 할까요? 일단 뭐 이렇게 정해볼까? 자, 티셔츠는 1번, 2번이라고 하고 바지는 A, B, C라고 해봅시다. 그럼 티셔츠 1번을 골랐을 때 바지 A를 고를 수도 있고 1번을 골랐을 때 B를 고를 수도 있고 C를 고를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면 1번 티셔츠를 골랐을 때 경우가 세 가지인데 A, B, C가 아니라 1번이랑 A 1번이랑 B, 1번이랑 C 이렇게 해서 세 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 상황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 몇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경우의 수가 3이다 이렇게 하면 그 세 개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그러려면 자꾸 쓰셔야 돼요. 알죠? 머리로만 생각하면 답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한 가지 상황이 벌어진 건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꾸 쓰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티셔츠를 골랐을 때 바지 A, B, C 또 이렇게 고를 수 있죠. 그럼 2번과 A를 입는 경우 그 다음에 2번하고 B, 2번이랑 C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더니 티셔츠는 2종류 바지는 3종류 곱해서 6종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경우의 수가 몇이냐 그럼 6이요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그럼 그 6가지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못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티셔츠 2개 바지 3개로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6가지 상황이 지금 1번 A, 1번 B, 1번 C 2번 티셔츠 2번 A, 2번 B, 2번 C 이렇게 해서 6개라는 이 자체가 중요해요. 그렇죠? 요걸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죠?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이 상황이 훨씬 많아. 자, 그런데 그 밑에다가 한 가지만 더 써주세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연속해서 일어나도 곱합니다. 일어나면 곱한다. 자,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르죠. 상황은 다르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똑같이 계산을 하면 우리가 그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황이 같다는 게 아니라 결과값이 같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연속해서 일어나는 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밑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들은 같이 필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면 공부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예제 볼게.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서 공원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일 수 있게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공원으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죠. 길이 세 개니까 세 가지. 그 다음 공원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은 길이 두 가니까 두 가지.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서 공원을 갔다가 학교를 가야 되죠. 그럼 이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짠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공원을 간 다음에 공원에서 학교를 가는 거니까 이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자, 가위바위보를 상대편이 내는 걸 보고 내가 내진 않죠. 그러면 좋겠지, 그지? 그렇지만 동시에 내죠, 동시에. 그러니까 같이 냅니다, 같이. 자, 그럼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 가위바위보. 그 다음 B라는 친구도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동시에 내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 9가지는 뭐다? 가위바위, 가위보, 바위보, 그 다음에 가위보, 주먹, 보 이렇게 그 9가지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도 얘기했지만 그 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가 어떻게 구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195쪽으로 넘어가면 6쪽으로 넘어갈게요. 196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 동전을 4개 던지는 게 나와요. 동전을 4개 던지는데 이 4개 동전 다 다른 거야. 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다른 동전을 던졌을 경우에 모든 경우가 몇이냐 이렇게 하면 와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동전이 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원짜리 던지면 나오는 게 두 가지죠. 앞면 아니면 뒷면. 그죠? 50원짜리도 앞면 아니면 뒷면, 100원짜리도 앞면 아니면 뒷면, 500원짜리도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 같이 던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곱해가지고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16가지가 어떻게 일어난 거냐 얘기하면 그 앞면 이게 한 가지, 앞면 뒷면 이게 두 가지,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야 이거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뭐 주사위 2개 던지면 6 곱하기 6 해서 36이다. 이건 알 수 있지만 그 36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36가지인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그걸 물어볼 것이고 그걸 확인을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거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뒤에 문제는 선생님이랑 좀 이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